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방암의 항암 치료 후에 부작용들을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머리 빠지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몇 개월 지나면 다 다시 나시니까 그거는 조금 좀 속상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게 사실 이식거리고 토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항구토제를 이제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면 확실히 좀 증상이 적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미식거림은 많이들 남아 있으십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이 먹는 거에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예민하신데 항암 치료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나마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드셔야 돼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잘 못 먹기 때문에 몸이 더 힘들고, 그러면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회라든지 날 음식들 가급적이면 다 삶거나 끓이거나 굽거나 해서 드시라고 해요. 심지어는 과일도 그렇습니다. 이 먹는 거에 있어서 미식거리고 이런 걸 좀 줄일 수가 있을까 하면은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상이라든지 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다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은 되겠지만 아주 많이 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먹는 거에 있어서도 별 도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콘텐츠로 준비를 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별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먹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구토제를 잘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면역세포들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세요. 근데 이것 역시 방법이 없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삼을 먹으면 좀 괜찮나요? 아니면 제가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괜찮을까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야 될 애들은 그대로 죽는 거고, 만들어야 되는 애들이 안 만들어지는 걸 뿐인데, 이것을 음식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면역력에 대해서 면역세포들을 억지로 빨리 만들게 하는 주사가 개발이 돼서 그거를 많이들 맞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맞게 되면 좀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그런 주사들을 맞는다든지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컨텐츠를 만들었냐? 다른 부작용들에 있어서는 하실 것들이 많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 중에 통증이 굉장히 흔히 있습니다. 통증뿐만이 아니라 손발이 저린 것들, 이게 저린 정도가 그냥 저린 게 아니라 진짜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듯이 정말로 너무 아파요. 특히 파클리탁세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사실은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해결이 돼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물에 조격이나 목욕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감각신경의 톤을 좀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로마 향이라 뭐 이런 거를 피워놓은 상태에서 명상이라든지 요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침술이 또 이것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 그 연구들에서 효과가 입증이 돼 있어요. 문제는 손이 저릴 때 유방암 수술을 한 쪽까지 침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특히 겨드랑이 림프절에 손을 대는 경우에서는 림프 부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사도 맞지 말고 침도 맞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수술한 부위 팔에 맞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고 그 외에 반대쪽 팔이라든지 다리 쪽에 맞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과연 이 유방암 환자에서 저림과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침수를 할 수 있는 한의사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는 저도 그게 아직은 조금 숙제입니다. 제가 이제 국제성모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는 거기에 병원에 한의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협업을 해서 그런 연구도 진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런 한의가 접목이 돼 있는 병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본인이 알아보시고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우울감,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꼭 주치의에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우울해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겨내야 되지, 이걸로는 부족해요. 혼자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주위 분들과 같이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에게 말씀을 하셔갖고 함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세 가지는 방법이 없다. 죄송하다. 하지만 이제 어떤 통증이라든지 저림 증상 이런 것들은 마사지나 요가, 명상 그리고 침술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감 이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이번 영상의 취지였고요. 사실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은 제가 정말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경험했지만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세요. 이게 막상 시작하기 전이 굉장히 힘들지만 하면서 좀 좋아지고 또 이게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가족분들과 함께해서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혹시 또 힘들거나 항암 치료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